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석계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가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부서는 기획실, 인구정책과 총무과 이상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서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획실은 5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19개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과 최근에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30을 목표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영역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오늘도 지역 리더 인터뷰와 실과 주민 참여단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회를 내년 3월에 갖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종 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 지침을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중점 과제 8대 분야 65개 세부 실천 과제 추진과 또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홈페이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및 현안 사업 기획 조정으로 추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적 정책 개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수 시책 개발과 중견 간부 양성 과정, 시책에 대한 사전 검토, 또 자율적 능동적 정책 연구를 통한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실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시책을 발굴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CI를 활용한 군 브랜드 이미지 확립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 8월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군정 통합 이미지 CI를 개발해서 정착과 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CI란 본래 자기 기업이나 회사의 사회에 대한 사명을 나타내고 역할과 비전 등을 명확히 해서 조직을 단합시키고 행동을 통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브랜드를 확립해서 CI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 사례 공유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월별로 공모 제안 과제를 줬습니다. 2월에는 해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3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5월까지는 코로나19 극복 방안, 6월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군수라면이란 주제를 주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며 또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명량축제 5년 정부 초청 영재계획 수립인데요. 도 관광가에서 6월 29일 날 명량축제가 취소됐다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군이 책자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수정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 옹원현과 베트남 컨터시 어먼군과 우리 군이 인적 교류와 자매견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소관시 옹원현은 광동성에 있습니다. 원부시도 그렇고요. 지금 베트남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먼군이 쌀 생산 단지고 또 그린투어 관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서신 교환 등 마스크 외교가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군과 서로 양 자치단체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과 중심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성과 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자치단체 내에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군정 업무 평가와 하반기 평가를 해서 지금 직원들이 업무가 동력을 활성화된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년 합동평가 자료가 도에서 중간에 수정되기도 하지만 우리군 지표가 101개입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남도 주간 정성지표 컨설팅을 참석하고 계속 지방행정평가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 브랜딩 제고를 위한 홍보 역량 집중입니다. 브랜드 네이밍 제고를 통해서 우리 군의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땅끝 해남 소식지 매월 2만 1,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한 16,000부, 관외에도 향후들과 또 유관기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해남 방문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수도권 5개 광고를 계속하고 기획 보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 해남 미디어 갤러리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공유 해남 미디어 갤러리를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자료가 2300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라고 하니까 얼른 손에 안 잡혀지는데요. 1기가바이트가 10억 개의 자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진과 구축 영상 자료가 2.3테라바이트인데 이것도 얼른 손에 잡히지 않지만 따로 그 건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별 드론 미디어 자료를 확보하고 또 우리 군 특화 농수산물에 대한 미디어 자료를 적극 현행화해서 갤러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3,200으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과 SNS상에서 캐릭터 개발하고 웹툰 제작, 또 UCC 영상 공모전이 있는데요. UCC라 하면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지금 일자리 사업에서도 유튜브 영상 제작과 UCC 영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남 가볼까남 UCC 공모전을 추진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맛집을 소개하고 또 유통 분야 홍보를 위해서 해남 맛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맛집 소개 영상 제작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인플루언서를 보니까 하루에 한 3,000명 이상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 파워가 있다고 해서 파워블로거나 유튜버 전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파워 소셜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금년 초에 SNS 인플루언서 홍보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또 나홀로 여행자 닮아고도 걷기 행사 홍보를 5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이 다음 장에 또 나오고 있는 연결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요즘에 또 젊은 청년들은 패키지 관광이 아닌 개별 자유 여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호에 맞춰서 관광가하고 연계해서 허재단이 자신만의 그 여정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협업해서 추진하고 또한 홍보 자료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현장 체험과 해남 미소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21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2021의 국도비 예산의 그 비전이라고 하면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요즘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 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을 했고 지역사랑 마스크를 또 나눴고 또
그 농산물 꾸러기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또 헌혈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수반되고 군비가 수반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국도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4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잉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 사전 심의, 예산 운영 상황 공개 등 투명한 예산 공개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성별 영향 분석 평가표에 의한 또 성인지 예산도 정확하니 성인지 예산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양성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 8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사회 추경과 2021년 본예산 편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조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금 상반기에 14개 읍면의 전부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읍면의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실시하면 사회 추경이 되는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민 제안을 접수하고 읍면 예산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50인 이하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상황은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오늘 현재 조례가 366건, 규칙이 95건, 훈련과 예규, 규정 등이 한 74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는 우리 군의 법규입니다. 의원 발의도 많이 하시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와닿는 조례가 되고 법률에 있는 교과서에 자치법규가 되지 않도록 실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 제정 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17번 생활을 변화시키는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 상반기에 규제 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를 검토해서 상반기에 존치 135건 또 폐지나 개선 6건의 실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이것이 불편하니까 해남군의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니까 제정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담당자나 부서장이 스스로 이거 규제는 필요하고 이런 규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적극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을 8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18번째 규제개혁 우수과제 발굴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규제개혁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군의 자치법규를 손질해서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제를 발굴한 직원이나 국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또 하반기에 심사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공모사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군비가 3,500입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군비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또 주민들한테 격려도 받고 또 정보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한 대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186건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응모 91건 중에 선정이 67건이 됐습니다. 그런 대로 노력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형 공모사업은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 발굴 및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수일 내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소시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발굴 보육에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년 국고 발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소그룹별로 7월 중에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기획실장님이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저는 복 받은 사람이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는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또 우리 동료 공직자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기획실장이 되고 싶습니다. 군정의 동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6쪽이요. 6쪽 한번 봐보십시오. 해남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 무거운 짐을 몇 가지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정기적으로 하죠? 네,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하죠. 그럼 그 시기가 언제까지 할 됐습니다. 것인가요? 지금 해남군 종합발전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릴 때 2030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했지만 장기 목표 연도가 2030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주시고요. 종합 발전 계획 세우는데 우리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영역사를 지금 한테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를 요구했는가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해남군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영역사의 모든 것을 의존하면 우리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근군에 뭘 요구했는가 메시지를 한번 봐봤습니다. 인근 강진군 같은 경우도 메시지를 줘서 세부 실천까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번에 정확한 메시지가 뭔가 그걸 좀 알아보니까 우리 군의 과업은 읍면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발전 계획을 요구를 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또 과업 지시를 끝까지는 다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좀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영역사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직원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과업 지시 서류상에 써진 것 말고 우리 군에서 메시지를 준 거, 영역사에 어떤 과업을 줬는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업 지시에 있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찾아보니까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최근에 변경돼서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생과 번영은 남해안 공동체다 해가지고 해남군과 관련된 사업도 섬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두꺼워서 다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걸 찾아가지고 부실한 영역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덧붙여서 우리 군은 농업군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농업 분야나 관광 같은 것도 더 같이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공무원도 했고 의원 생활도 지금 좀 꽤 몇 년 했다 생각해서 그동안 봐온 바 각 실가에서 종합 발전 계획을 활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정말 그 각 실과에서나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본 바 좀 소홀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도 처음 되셨고 포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머슴을 부려먹으려면 실장님이 많이 알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실장님이 많이 알아서 이걸 우리가 머슴을 부려먹게 할 수 있는 우리 그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이란 말로 정말로 두고두고 이것을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의원님, 그 정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해남군의 2030 종합발전 계획을 그저 그냥 하는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2명의 그 영역업체 직원을 마치 만났습니다. 시간 때문에 못하고 왔는데 이게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이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따뜻하게 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한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꼭 활용하면서 이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10쪽이요. 10쪽에 지속 가능한 아이디 발굴 및 우수 사례 공유가 있죠. 네, 이거 모 주간지에 해남 우수 사례 상 준 것 있죠. 네, 이번에 그 설정돼서 사례된 것이 아마 저도 이렇게 주간지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이 이제 실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이 아이디어가 정말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아이디어를 내면 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부서의 아이디어를 가장 그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실과의 의견을 타진을 했을 때 예라는 대답보다는 아니라는 대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 부서와 의견을 낸 부서가 다를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제안하고 또 공무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 왜 안 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의견을 많이 받아서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생각은 모든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내야 거기에서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해당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관리다면 요즘 모든 것이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도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또 불쾌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자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그 실행 부서가 부서장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든 어떻게 추진하는가 추진 사항을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실장님, 네. 제가 보니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0밖에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무슨 아이디어가 얼마나 뭐 큰 하겠습니까? 저 생각은 여기다 공 하나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이 저는 12억이라도 추경에 세워서 그야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과장님 그럴 용이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또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4쪽이요.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선정은 접수가 67건이 선정되었죠. 예. 우리 군의 대표적인 5가지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5가지요. 예. 예.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인구 정책과에 있을 때 기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네. 그게 순수 도비가 15억을 받았습니다. 군비 20억에서 35억인데요. 그것하고 또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네. 그 공모 사업에 그게 전부 합쳐서 16억 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그게 지금 국비가 100억이고요. 네. 국비 100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농림부의 셋들마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가에서 하는 게 있는데 41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29억 3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농정과의 밭작물 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그게 국비가 7억인데요. 총 14억짜리 사업인데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우선 5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장님 예. 이것 또한 보니까 예. 3,500만 원 가지고 67건 예산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예. 과거에 비해서 어쩝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비해서 공모 사업을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건수가 너무 많죠. 건수는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수는 좋은데 예. 일단 여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야 이것이 3,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공모 사업이 좋은 공모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지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3억이라든지 뭐 35억이라도 들여서 추진 실적이 맞아야 좋은 공모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저는 그럽니다. 참 기술도 좋습니다. 67건이 당첨됐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타군에 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제는 큰 틀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장님도 좀 큰 틀에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67건에 대해서 내력서를 제출 하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호 의원입니다. 8쪽에요. 지금 정책 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죠? 네, 8쪽 예 있습니다. 예, 33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20명 이내인데 33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10회라고 되는데 1년에 한 10번 정도 이분을 모셔서 정책 자문에 대한 어떤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시 10회인데 상반기 지금 10번 했다는 상반기에 얘기로. 10번 했다는 네, 얘기입니까? 지금 하반기 지금 계획 보고라요. 상반기 10번. 상당히 많은 자주 이렇게 자문단 모임을 하시네요. 예, 상반기에 10번 한 걸로 제가 기록 봤습니다. 네, 이분들 이렇게 정책 자문단 운영하시면서 군정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어떤 그 자문단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도움이 돼서 지금 보통 민간인들 모이고 하면 어려운데 벌써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잘 운영하셔서 네. 우리 군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 자문단 운영을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면 10페이지 추진 방침에 보면은 제한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군정 참여기의 확대 말이 좀 어떻습니까? 예, 군민이 맞겠습니까? 국민이 맞겠습니까? 네, 맞는데요. 예.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해남 구민이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국민의 군정 참여 기회라고 크게 쓰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제가 틀렸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하고 좀 의원님 말씀이 아니 맞는데요. 상반기에도 국민으로 나와서 근데 지금 하반기에도 국민으로 나와가지고 네. 이게 그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우리 해남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를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국민이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보통 군정 참여 기회 확대이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네, 국민의 군정 참여 기회다 해서 뜻이 있겠구나 하고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럼 국민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국민과 소통한 주민 참여 예산제 참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죠. 예, 2019년도에 6건이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그런 참여를 직접 통해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이제 실장님 이제 막 이제 오셔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지를 아직 다 못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떤가요? 주민 참여 예산제 이렇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이 부분에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이제 주무부서에서 했던 것도 봤고 지금 모든 것이 참여입니다. 주민 자치. 그다음에 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해남군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화표로 표시된 정책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정 그 보고서 책자를 보기 전에 이 숫자를 보면 국민들이 금방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국민과 함께하고 함께 가는 군정이라 주민 참여 예산제는 시대에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법에도 예산 공개주연 측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참여 예산제 지금 접수 받고 계시죠? 네, 접수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해 또한 아무튼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참여를 통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그 예산 제도로서의 어떤 그 바탕이 제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실장님 아무튼 최고에 힘써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소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군 2020년도 책자에 없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연구개발비요? 네. 연구개발비 죄송합니다. 잘 연구개발비라고 따로 세워진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따로 세워진 예산은 없죠. 다만 그 학술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약간의 그 영역 사업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죠. 네, 용역 사업에서 연구 개발이 꼭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인문학적인 네. 그 개발 사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제가 네. 정확한 수치는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비하죠. 그 양도 미비하고 사실은 예산도 굉장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어느 회사나 단체 또는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 개발하지 않은 그런 회사나 지자체는 정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군도 R&D 사업, 즉 연구 개발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 주민들의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또 그 지역의 자원들을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을 도모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자치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사업이라면 똑같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지자체가 그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연구 개발, R&D 사업 발굴을 하지 않으면 과연 국가의 발전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다라고 각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의 인문학적 또는 자연환경적 특성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해남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남군의 특성에 맞는 좀 R&D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뭐 농수산물 그 농경지가 전국 최대 규모다고 그러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농수산물도 나옵니다. 벼라든가 뭐 쌀, 그다음에 그 배추, 또 겨울 배추도 나오고, 그다음에 김, 뭐 고구마, 무화과, 뭐 최근에는 아열대 작물까지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저는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그 남해안과 서해안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연구할 수도 있고 상품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 아마 간척지 면적으로 따지자면 전국에서 아마 새만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대 규모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뭐 국가적으로도 제가 간척지의 그 생태 환경이라든가 토양의 변화 이런 부분 또는 그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해남은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런 간척지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당하게 정부에 좀 요청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최근에는 그 산림위원회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죠. 그렇다면은 기왕 들어선 거 뭐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또 뭐 태양광 연구소라든가 태양광 에너지 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 예산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구현이 되지 않은가, 실현이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따지자면 1년이면 1000여 개 이상의 공모사업이 오지만 공모사업이 이렇게 발표가 되지만 우리 해남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굉장히 좀 더 국한되어 있어요. 농촌 지역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요청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군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마 그 실장님의 권한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군수님의 권한일 것 같아서 잠깐 군수님한테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 정례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러한 R&D 사업 발굴 뭐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중요는 박상정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동안 우리 이 해남이 이런 부분들 우리 해남뿐만 아니라 좀 농어촌 지역이 이런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그런 좋은 연구단지 R&D 사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지리적이나 그런 여건들이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연구 실증단지가 공모에서 저희들이 되지 않는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연구단지와 체험단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8일 날도 우리 관련 부서와 또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R&D 사업의 유치, 그다음에 국가 기관 기관을 유치한달지, 또 우리가 실정에 맞는, 방금 말씀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저희들이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7월 1일자로 R&D 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도 또 새로 이렇게 경제산업과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 R&D 사업은 특정 업무를 전담 부서에 맡긴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각 그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소의 어떤 성격에 맞는 그런 R&D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코 성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냥 같이 고민하자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R&D 사업 발굴에 대한 그 발표회를 가져서 의무적으로 뭐 실과소별로 한 건씩이라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그 공직 사회에서 우리 지역의 혁신을 위한 R&D 사업에 대한 좀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한에도 그래서 지금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체를 이번에 업무 분담을 넣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하고 R&D 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연구하고 발굴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뭐 제가 실장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들이죠, 사실. 예, 이상적이지만 현실로 접목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인간이 하늘을 날기 위한 욕망에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우리가 다이아를 돌리면서 전화할 때 누군가는 걸어다니면서 통하고 싶은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당시에는 전부 다 이상적이고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상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어떤 인간의 꿈들이 결국은 거의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그 굉장히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 또 이상을 실현하는 게 결국 우리 지역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토대로 해서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상상에 대한 격려, 그리고 그런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다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 신청을 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그 열망이었지만 안타깝게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에 대한 공모 사업이 어차피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거의 모든 그 공모 사업에 물론 이제 주관 부서는 농정과의 농사팀이었지만은 거기에서 거의 모든 그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 하는데 저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통한 어떤 관광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는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도 고민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뭐 투자 유치의 관점에서도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옴으로써 어떠한 투자 유치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모아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의 아열대 실증센터가 왔을 때 최대한 어떤 효과를 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정부 어떤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이제 기후변화된 농업 연구단지에 대한 좀 준비를 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이 공모 사업이 적은 규모가 아니고 최소한 뭐 몇백억 대 이상 정도 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 실과소에서 그 공모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부서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러한 건들을 개발해서 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실과에서 연계해서 해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좀 제안을 드릴게요. 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참여를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자치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공동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하는 면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학교와 학교에서 하나의 그 강의 프로그램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좀 교육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연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미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계획은 그러죠. 네, 영역은 영역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적어도 2030년까지 유럽의 선진국 가면은 500년을 계획하고 한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죠. 우리는 10년 계획입니다. 이게 반드시 계획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중단기적으로 계획이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죠. 그렇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네, 숲을 보고 멀리 숲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숲속에 들어가서는 계획 세워지면 어쩌겠습니까?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67건을 선정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실적도 중요합니다만은 적어도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부합한가 봐야 되겠죠. 네, 무조건 선정된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네, 앞으로 사후 관리까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사후 관리까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랄지 깊이 봐야 됩니다. 그러죠. 네. 사업만 그렇습니다. 국비 좀 가지고 와서 군비 매칭 사업을 했다가 그 나머지는 모든 시설이랄지 하면은 군비로 다 지금 하잖아요. 그러죠. 자꾸 말씀드립니다. 군비 먹는 하마, 아니 돈, 그렇죠. 우리 군비 먹는 하마가 되는 그런 공모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10쪽을 보시면은 상반기에 제안 심사를 좀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선정이 된 17건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상반기. 예, 예, 장려가 5건, 노력이 12건 됐네요. 네, 신청은 많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거기에 선정을 지금 된 것 같은데 그 채택된 이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 사업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더 또 좋으면은 아까 R&D 사업이랄지 아니면은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 의원님 지금 장려하고 노력이 있는데 꼭 국도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소규모 사업은 또 절대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된 그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네,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예, 실행이 돼야 되겠죠. 예, 실행이 되면서 아 이것을 더 넓힐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겠죠. 네, 연계시키겠습니다. 예, 지금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런데 평가표를 보니까 만약에 그 한 개 부서만이 지금 평가를 각자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부서가 같이 연계되는 협업 사업 있죠. 네, 연계된 협업 사업이 사업 예,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주로 연계되더라도 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부서 그 부서가 더 추진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했을 때 연계해서 평가하는 업무가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점수 받기 좋은 자료를 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군수님 그 공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또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평가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가에 할 수 있는 지표 목록을 어디에 정합니까? 지금 평가 지표는 또 정부에서 제가 우리 예전에 저희 거만 봤습니다만은 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의 준칙 매뉴얼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약간 손을 봐서 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평가표는 거의 그 제목 관리가 똑같기 때문에 도 평가와 우리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평가도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 민선 7기 군정 방침 같은 경우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계속 평가하고 있죠. 예, 수시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의해서 잘된 사업, 그렇죠. 최우수랄지 하는 네. 그 평가를 받은 그 부서나 예,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고 있죠. 예,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예, 아까 말했던 2개 부서 이상의 협업 사업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같이 주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균투 회계가 도 자율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네. 내년 예산 확보 계획을 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 지금 2021 국고 확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자리도 부군수님 계시는데요. 우리 새로 이번에 오신 부군수님께서 더 그것을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2021 국고 발굴 보고회를 하면서 그 건별로 컨설팅을 받고 며칠 전에 그렇게 했고 보도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주에도 그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또 몇 군데를 다녀오실 계획도 있고요. 계속비 사업도 그렇지만 신규 사업 발굴해서 끊이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5월 중인가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당선자일 때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네, 거기에서 국고 건의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확보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전에 건의한 것은 2021이죠. 네.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국회 넘어갔지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 명시 이율과 사고 이율이 319건이 됐어요. 거의 1,131억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집행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총에서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시하고 사고 이율이 지금 사고 이율은 거의 제가 이제 협의하면서 보니까 퍼센트가 한 60%가 좀 넘고 명시율이 한 59% 정도. 제가 지금 어제도 좀 그걸 봤습니다만은 지금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고 이율 정도면은 지금 그 100%다 돼야 되겠죠. 이제 12월 초라고 써갖고 온 부서가 있어서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사고이율 같은 경우 다 한다고 했습니다. 올 때. 그래서 이율을 좀 줄이려고 특히 작년부터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명시 이율, 사고 이율 319건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실적 네, 하고 부진 사유를 좀 명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제안했던 내용 있죠. 네, 아이디어 발굴 예, 관련해서 그 실적하고요. 제안 네, 실적. 선정된 사업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현황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예. 네, 민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획실의 그 큰 축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죠. 네. 그리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력이 되는 게 또 예산이고요. 네. 네, 실장님 이제 저희가 내년 본 예산을 또 준비해야 될 시기가 금방 또 돌아오는데 실장님 생각하시는 예산에서의 중점 사항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기획실 업무를 보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큰 축입니다. 양대 축이죠. 근데 저는 최근에 아주 응원군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꼭 법률에 있는 예산 총계주의나 공개주의 또 이율을 최소화하는 이런 걸 떠나서 아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주민 참여와 투명한 공개된 예산,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은 참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너무 아까운 예산이라는 그런 사업도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사업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을 때 보면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딱 100만 원어치만 사업을 하면은 한 2m 정도의 정말 아쉬운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을 적절히 쓴 것인가,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올리지 않았는가, 사소한 것부터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얘기하시고 읍면에 있을 때 보면 주민들이 읍면장이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옛날에 누구 면장 때 이렇게 해놓고 갔다고 그런 얘기가 정말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과 아까 또 민경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모 사업도 우리가 따갖고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고생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할 일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보려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실장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그 이전에 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들, 그러니까 주민 수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이제 갈수록 이런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수건 사업을 본 예산으로 이렇게 집합시켜서 진행하는 사안 안에서 그 의원들에게 이렇게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본 예산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다 산정이 되잖아요. 편성이 되잖아요.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빠진, 그러니까 그 본해산에 빠진 주민 수건 사업들도 간간히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추경에 주민 수건 사업을 전혀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받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하십니까? 지금 연초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군이 가용 자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올 초 같은 경우 안정화 기금을 짱짱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고, 또 최근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읍면장님들도 건의하셔가지고 장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추경에 이런 주민 수건 사업도 편성이 안 됐을 때 서로 소통이 되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 따로 가고 있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또 따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낀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그 이장단들도 주민 수건 사업이 추경에 안 되는 줄 모르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모두가 다 공감해서 추경에는 수건 사업이 안 된다, 인지가 되게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예,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그 그 참여 예산제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게끔 하시되,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적인 부분에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참여 예산제의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사회 추경을 하려고 보니까 가용 재원, 예를 들어서 군비 사업이나 이렇게 실과에 다 받으니까 1,000억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불효불급하고 계속적인 사업, 신규 사업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협의하면서 모든 거 다 하고 싶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끈다고 지금 계획적인 계속적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면 좋지 않겠는가 협의는 하면서 그런 또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띄워주세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주민 수건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저 사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패여 있는 부분 보이시죠? 위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실장님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물이 흐르던 곳하고 지금 계속 그 땅이 패어가는 과정 안에서 이용 구간으로 지금 저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저 상황이었어요. 저걸 당초에 제가 민원 받을 때 작년이었고, 저기 정비를 하는 과정 안에서 뭐 진입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그 단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진행상 안에서 밑에서부터 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게 주민 수건 사업이 되겠습니까?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떠십니까? 자연 경관 훼손도 안 돼야 되고 주민 안전도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걸 주민 수건 사업을 볼 수는 없겠죠. 네? 다 해당됩니다. 해당이 된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안전하고도 연결되고 환경도 훼손돼서는 안 되고 네. 주민이 원하면 주민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주민이 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저건 방치해도 아니, 상관이 그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수건 사업으로 그렇지-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주민이 실장님, 건의하지 않아도 예. 주민이 건의하지 않아도 저 네. 부분에서는 주민에게 안전에 위협이 간다면 네. 수건 사업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 수건 사업의 기준이 우리 실과에서 명확하게 실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기준을 잡는다면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저런 예산들은 주무과에서 올리면 최소한 그냥 저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그 주무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저런 부분에서는 일단 승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예산을 가지고 뭐 서로 그 투쟁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현장을 본 것과 보지 않은 것과 체감하는 것이 다른데요. 정리하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옥천에 그 뚝 무너지는 거, 이제 뒤에 옹벽 무너지는 거 이런 거는 ABB로 바로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네. 저런 사안은 분명히 위험하다는 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천천히 내년 본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무너졌을 때 그 이후에 사후 처리 부분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긴급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는데요. 저기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몇 명이나 통행하고 이용 횟수 또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저 부분은 저렇게 봤을 때 누가 복구 안 하고 싶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의원님. 실장님이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요. 네. 저희가 논 그 빗으로 뭐 농로 개거 하나 할 때도 거기가 통행량을 그냥 농사 짓기 거기에 밭 벌고 있는 사람들 농사 짓기 좋게 포장도 해주고 농로 포장도 해주고 빗으로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 몇 명을 위해서. 근데 저런 거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경관 부분도 그렇고 안전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요청드리는 거는 정확히 주민 수건 사업의 기준을 좀 정확히 하시고, 안전과 관련된 거는 주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주무과가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 받아서 반영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 말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에서 여쭤보는 내용이 베트남 오몬군하고 우호 교류 정식적으로 자매 결연을 하셨습니까? 지금 자매 결혼을 하반기에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네네. 지금이 하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반기에 7월인데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제가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자매 결연을 해서 민간 교류가 확대됐으면 합니다. 우리 근로자 문제라든지 또 그 농촌 총각 결혼 문제도 여기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제가 군의에 들어와서 국비 확보가 좀 큰 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한 건이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뭔 뭔지 아신가요? 국비 확보요. 예. 우리가 표면에 크게 드러났던 것들. 국비 확보는 상수도 관련이나 상수도 지금 물 공급이 엄청 지금 수도 기본계까지 변경하면서 최근에 산이면 산돌이나 금오리도 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국비 확보 손꼽고 싶고요. 의원님이 어느 정도 큰 단위로 한 100억, 200억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땅끝 가족 어림센터나 하수관 사업 같은 것은 큰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번에 아열제 실증센터라든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한 건도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운에 글쎄 오은 발언하고 참 열심히 했었던 호남의병 역사공원마저도 물 건너갔죠. 예? 그건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넘어간 것들은 어쩔 수 없다 보지만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들이 제가 이 앞번 전반기 그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여러 번에 대해서 우리 저 김종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TF팀 확보, 또 그 세종시나 서울시에 우리 해남군의 사무소를 좀 두서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22개의 시군을 조사를 해본 결과 14개 지자체가 서울시나 세종시에 그 지자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해남군은 앞으로 이 세종시나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네. 제가 세종이 거기 가가지고 한꺼번에 같은 시군이 한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을 봤고 인근 군에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느낀 점은요? 의욕적으로 하고 있구나. 예,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준비를 해서 이 기후변화 연구단지에 또 체험단지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네네. 또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기후변화 우리 연구단지하고 체험단지만큼은 우리 해남군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국비 사업이 않겠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나 우리 전 공무원 전체가 아무튼 나서서 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기획실은 군정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의회와 관계에서도 그 역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의회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의 가계 역할이나 원활한 운영 등에 있어서 기획실의 또 역할이 큰 거죠.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조례 건수나 혹시 간담회 횟수 혹시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지난해 저희들이 조례가 의원 발의가 한 65건 정도, 집행부 발의가 한 99건에서 164건 정도가 처리가 됐고 간담회도 23회 정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113건 정도의 현안 사항이 청취되고 의견 교환이 됐어요. 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집행부에서 의견 청취를 하거나 수렴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죠. 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결과 처리가 소통이 잘 안 돼요. 네. 반영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 보고라든가 가는 과정에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에 체크를 해보면 그때 얘기한 것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어떤 사유 때문에 못했다 하는 이상한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좀 소통이 되고
결과에 대한 이렇게 의원님들 간의 교환을 좀 나누신다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은 대체적으로 군정의 주요한 사항들 아니겠어요? 네. 다양한 협력이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의회와 관계라든가 그 가교 역할이라든가 업무 처리 부분에 대한 단 한 페이지도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의지도 있지만 표현만 안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우리 의회와 관계의 업무보고에 단 한 페이지도 없다는 부분이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실까 우리 실장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논의된 의견 그리고 작은 소소한 사항이라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정말 정성껏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뭐 건전재정 운영과 명시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께서 보니까 2018년도에 대약 1,200억, 뭐 금년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1,18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 명시월이 743억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도 명시월이 858억이요. 그러면 명시월이 많다는 것은 뭐 어떤 내용이라고 보세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명시월 같은 경우에 터진 매입이 제때 못한 것이 큰 사업으로는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사업 계획이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전 사업의 준비나 절차 이행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것을 잘 탄력적으로 예측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수건 사업에 대해서 뭐 의원님들과이나 모두 다 의견이 좀 다소 다르겠습니다만은 수건 사업이나 어떤 재해 사업이나 사고 이후를 좀 줄인다면은 전후반기로 좀 나누어서 편성할 필요도 있겠다. 예를 들면 농사철 전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농사철 이후에 바로 들어가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반기에 발주해 놓고 농사철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사업장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려한다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사고 이연이나 이런 것도 줄이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사업 시행도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예를 들어 추경에도 일부 수건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포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하셔가지고 전반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 의원도 판단하기 힘듭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참고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 돼 있으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꽤 길어져서요. 또 웬만한 건 다른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다 질문을 하신 것 같고 해서요. 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실패를 맛봤고 여기에 따르는 국민들의 실망도 사실 큰 것이고 또 여기에 함께 고생하셨던 우리 군청 관계자들도 아마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공모사업 특히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해남군 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실은 사실상 해남군을 배제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도가 나주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산돼서
전라남도 지사님 차원의 항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네. 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군의 안일한 대응이나 무책임한 대응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의회의 결의안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던 바여서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 과정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책 사업이 좀 좋은, 우리가 좀 선호하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국책 사업들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뜻에서 재차 좀 확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책 사업 준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역이 실은 누구 하나의 개인기나 어떤 사람의 특출난 능력으로 지역을 끌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을 일심단결하게 해서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틀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군정의 중심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많은 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주민참여 예산 지금 얘기 또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학교 하셨던가요?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 실적에 예산학교 개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번 하시는가 했더니 1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읍면 예산학교를 제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며칠 네, 전에. 네. 그랬더니 이제 7월 이후에 읍면 예산학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많이 못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준비된 자료나 네. 전체 진행된 실적 앞으로 진행되시면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실은 예산학교 지금 해서 이게 되시겠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주민자치학교를 할 때 병행해서 하면 어쩌냐는 말씀을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 해당 과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산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1년 안에 끝나는 예산 시스템이 별로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제안에서부터 성립, 집행 이르기까지를 쭉 따지다 보면 몇 년 걸리는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금 지역에서 이 주민 참여 예산, 사실은 주민들에게 예산의 편성권의 일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이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의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예산 역량이 쌓이고 있느냐, 축적되고 있느냐, 저희들이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6대 때부터 이 주장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의무화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축적되지 않는 역량, 이건 좀 뭔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좋은 제안 중에 하나라고 저도 보고요. 앞으로 향후 그 예산학교 운영이나 이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예산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고민 속에서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물 안에서 뭐 주민수건 사업이나 이런 식의 참여 예산보다는 어떤 지역의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한번 해본자라고 하는 것에 이 취지를 보다 더 지향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런 방향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